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2층 빈방을 아기방으로 쓰자는 제안을 하자 오랫동안 잠궈놓은 현우의 방을 다시 열어볼 용기를 내었고 현우의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하였는데 그 모습을 진나영과 한진태가 보게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현우를 잃어버렸던 과거를 회상하였는데요. 30년 전 한현우는 감기에 걸려 한진태와 함께 병원으로 간 이후로 실종이 되었는데 김마리는 자신이 그날 현우를 직접 데리고 갔었더라면 절대 현우를 잃어버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자책하였습니다. 김마리는 이제껏 현우의 실종이 한진태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하고 한진태를 미워하고 살았던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진태가 그 당시에 병원으로 현우를 데려간 게 사실이라면 병원 내외부 CCTV에 현우의 행방이 어느 한 곳에라도 찍혔거나 현우를 데리고 온 한진태를 본 직원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현우의 실종의 이유를 현재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현우가 한진태와 함께 병원에 아예 가지도 않았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현우는 당시 열이 그다지 심하지도 않았고 한진태는 유능한 의사인데 집에서도 얼마든지 케어할 수가 있었을 텐데 별로 아프지 않은 아이를 병원으로 굳이 데려갔다는 것은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보니 김마리의 눈에는 한진태가 다른 맘이 있어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현우를 버릴 기회를 그동안 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혹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진태는 현우가 자기 자식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 때문에 현우를 중간에 버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고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한진태가 실수로 한눈 파는 사이 현우를 잃어버리고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해들병원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단순 실종 사고로 밀어붙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진태가 당시 전국을 이잡듯이 뒤져도 못 찾았을 만큼 현우가 꽁꽁 숨겨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작정하고 이를 벌이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일에 정말 한진태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드라마 후반부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한진태가 현우를 작정하고 버렸다면 당시 현우를 찾는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전국을 뒤졌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다시는 현우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해들병 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안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진나영이 빈방을 아기방으로 쓰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김마리는 진나영의 아이에게서 마치 현우가 돌아온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하니 한진태는 이제 그만 김마리가 현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 잊고 자신과도 새 출발할 전환점으로 포장을 하여 혹시나 아직도 현우를 찾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김마리를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김마리는 현우가 죽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아직도 어딘가에 현우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현우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살았고 진나영 때문에 현우의 방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마지막으로 현우를 찾기 위해 다시 수소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현성의 말대로 돈을 노린 단순한 유괴 사건이라면 현우가 실종되었을 당시 협박 전화라도 한 통 걸려왔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한진태의 지위상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현우를 찾는데 모든 걸 동원하였을 텐데 사람 찾는 흥신소만 잘 골라도 현우를 찾아내는 일은 진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꼭 현우의 방을 치워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나영에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였는데요. 진나영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놓고 진심 며느리로 대하는 한진태에게 감동을 먹고 본격적으로 그 방을 치우기로 하였지만 77화에서는 가정부와 사소한 문제로 일이 꼬이게 되고 김마리도 아직은 선뜻 진나영에게 현우의 방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기방 만드는 문제로 김마리가 한진태와 서서히 화해하려는가 싶었지만 한진태가 최선영을 만나러 마당집에 다시 찾아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본 김마리는 밥만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둘만의 속사정까지 최선영에게 줄줄 털어놓는 한진태에게 폭발하고 말았고 두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김마리는 현우의 방에 집착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우리는 병원 동료들을 마당집으로 초대하여 진수지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터뜨렸고 최선영은 진수지를 자신의 호적으로 들이기 위해 소송을 진행시켰는데 장윤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제 입으로 털어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장윤자만 순순히 나와주면 진수지가 최선영의 딸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만 장윤자는 이 비밀이 사돈집에 새어나갈까봐 두려워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77화에서 김마리는 채우리가 자신에게 엄마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자 진나영과 백화점 쇼핑을 가려던 것을 취소하고 마당집을 찾았는데 한진태와 최선영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최선영은 김마리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으니 한진태에게 마당집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진태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마당집을 이제 자주 못 온다는 것에 서운함을 느껴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았고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말까지 해버리자 김마리는 더 이상 참고 들어줄 수가 없어집니다. 여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리는 김마리의 목소리에 최선영과 한진태는 놀라서 돌아봅니다. 아니, 당신 언제 왔던 거예요? 김마리는 당신은 마당집이 이렇게도 좋아요? 도대체 두 사람 날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서로 아무 사이 아닌 척 깨끗한 척하고 나 없을 때는 내 얘기까지 몰래 주고받으면서 내가 오해를 한다고요? 말씀해보세요, 채우리 선생 어머니. 그새 또 내 남편 불러서 남의 가정사 듣는 재미가 그리도 좋으세요?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 이유가 정말 있나요? 하며 언성을 높였고 최선영은 아니에요. 사모님 정말 오해세요. 원장님께 다시는 마당집 오시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마리는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째 내 남편을 만난 사람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위선자가 따로 없네요. 한진태는 여보 그만해요. 이게 무슨 신뢰예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요. 김마리는 당신한테 말해도 당신이 못 알아듣잖아요. 다신 여기 오지 말고 이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한 거 잊었어요? 당신들 두 사람 나 가만 안 둘 거야. 식당 안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밖에서 들은 강정순과 강우창이 놀라서 들어와 한진태와 김마리에게 화를 냅니다. 강정순은 아니 이 여편네는 쌈달기여 뭐여 매번 와서 왜 이 지랄을 하는겨? 강우창은 대체 뭣들하는 겁니까? 여기가 당신들 부부싸움 하는 곳입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들 나가주세요. 안 그럼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겁니다. 어서 나가요. 한진태는 김마리를 끌고 나갔고 강정수는 최선영에게 너 앞으로 원장님 다시는 여기 들이지 마라.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 살다 저렇게 막무가내로 지 말만 하는 인간은 처음 보는구만. 신발만 삐딱구도 신는 게 아니라 매미고 입이고 죄다 삐딱한 여편네 자녀 시방 하면서 화를 내었고 강우창은 한진태와 김마리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다시는 두 사람 다 이 집 드나들 생각 말아요. 분명 경고했어요. 한진태는 김마리를 데리고 가서 오해를 풀려고 말합니다. 당신은 날 정말 못 믿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이혼도 포기했어요. 김마리는 그깟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 문제를 그 여자한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얼마나 당신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런 말까지 오고 갈 수 있냐고요. 한진태는 나도 내 속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다 털어놓고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고요. 김마리는 왜 하필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도 싸워놓고 또 그 집을 찾아가는 당신을 정말 증오해요. 한진태는 그래요. 오늘 찾아간 일은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난 정말 당신과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소. 현성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한들 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기는 할지. 현우가 사라진 것도 당신은 날 탓하고만 있지 않소. 정말 모든 게 숨막혀요. 과연 끝나기는 할까요? 이 지긋지긋한 터널이? 김마리는 당신도 나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현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죗값은 평생 치러도 모자라요. 당신은 더욱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요. 한진태는 내가 왜 할 말이 없소. 나도 현우 잃어버린 거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현우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김마리는 거짓말, 당신은 정말 추악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하며 전혀 한진태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편 진나영은 아기 방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 하는데요. 가정부가 현우의 방에 청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본 진나영은 아주머니, 그 방 열쇠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며 물었고 가정부는 사모님께서 방을 청소하라고 하셔서요. 진나영은 열쇠 이리 주세요 하자 가정부는 안 돼요. 사모님께 드려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진나영은 아주머니, 저 이 집 며느리예요. 그거 일이네요. 제가 어머님께 드릴게요. 하며 열쇠를 건네받았고 현우의 방에 몰래 들어가 봅니다. 진나영은 현우가 쓰던 물건들을 훑어보고 김마리가 껴안고 운 액자를 보기도 하는데요. 현우의 실종 전단지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도대체 현성 씨의 형은 왜 실종된 걸까? 그렇게 어린아이가 제 발로 어딘가를 쉽게 갈 수는 없었을 텐데 왜 사라졌을까? 현성 씨 형이 사고를 당했다면 기록이라도 남았을 텐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현성 씨 형을 데려간 사람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럼 범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현성 씨 형이라는 건데 형을 왜? 하며 머리를 굴려보지만 해답을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한편 최선영은 김마리가 마당집을 휘젓고 간 이후로 머리가 복잡해져 오는데요. 강정수는 최선영에게 아무래도 그 옆편네 하는 모양새를 보니 우리랑 수경이 한테 먼 해코지를 할 것 같아 맴이 안 놓이는 구만. 병원 식구들도 둘이 남매라는 거. 이제 다 알게 되었는디 최선영은 우리가 해들병원은 그런 일로 차별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는 원장님 마당집에 안 모실 거고요. 걱정 마세요. 최선영은 법원으로부터 재판 일정을 통보받자 진수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이제 수경이가 진짜 내 딸이 되는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 재판 꼭 이겨서 우리 수경이 찾을 거야. 그럼 엄마랑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거야. 우리 때문에라도 꼭 널 온전한 내 딸로 만들 거야. 엄마가. 최선영의 말에 진수지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채우리 선생 때문이라뇨? 최선영은 진수지와 채우리가 서로 얘기가 오고 간 줄 알았는데 진수지가 모르는 듯이 말을 하자 수경이 너 우리가 왜 널 포기했는지 모르는구나. 네가 엄마 딸로 너무 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널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야. 우리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했고 수경이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나도 우리 맘 다 알 것 같아서 너를 내 딸로 찾아주기로 한 거고. 그러니 우리 이제 사이좋은 엄마와 딸 그리고 아들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후회 없는 거야. 진수지는 자신이 최선영의 호적에 올라가야만 진짜 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여 최선영에게 소송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는데 채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진수지를 연인으로서 생각하는 마음을 버린 것을 알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대로 최선영이 소송에서 이기면 정말 채우리와는 진짜 남매가 되는 것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갈등이 밀려오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 갈 때마다 호적을 옮겨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진수지는 채우리가 지금 진수지를 여동생으로 대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본심이 아니란 것을 진수지는 곧 알게 될 것이고 막상 재판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니 최선영의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게 내버려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한편 김마리는 가정부에게서 진나영이 현우의 방 열쇠를 가져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진나영을 불러 야단을 칩니다. 나 아직 그 방 허락 안 했다. 그런데 네가 왜 그 방 열쇠를 가지고 있니? 그 방은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진나영은 아버님께 그 방을 아기 방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받았어요. 어머님이 뭐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현성 씨에게서 다 들었어요. 김마리는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진나영은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어머님, 현성 씨 형님이 실종된 이유 제가 알고 있어요. 진나영의 말에 김마리는 네가 우리 현우가 실종된 이유를 안다고? 진나영은 제가 흥신소에 의뢰를 좀 해봤는데요. 하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사실 30년 전 현우는 아버지 한진태를 따라 해들병원으로 와서 소아과 진료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진태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간호사에게 현우를 맡겼고 그 후 현우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병원에서 사라지고도 CCTV에 흔적이 없는 이유는 병원 내부 질의를 잘하는 사람의 소행이었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의 지시던가 그날 병원을 찾은 사람의 지시인데요. 사실 한진태는 젊어서부터 잘생기고 유능한 의사로 소문이 나 있었고 한진태를 흠모한 간호사들도 많았습니다. 한진태는 결혼을 약속한 김말이 이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결혼 때문에 그 여자와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해들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고 그 간호사는 한진태의 압박으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간혹 병원에 들러서 한진태의 뒷모습만이라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한진태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이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을 하였고 자신은 불행해졌는데 자신을 버린 한진태는 병원 원장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화가 났고 현우가 병원에 오던 날도 한진태의 모습을 멀리서 보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 간호사는 익숙한 듯이 간호사복으로 갈아입고 현우에게 접근하여 현우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면서 유괴를 하였고 자신이 암에 걸리자 현우를 보육원에 맡겨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 간호사를 엄마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진나영은 현우의 방에서 본 전단지를 흥신소에 맡겨서 현우의 행방을 찾아보았던 것이고 흥신소는 돈을 원하는 대로 준다는 말에 보육원마다 돌아다니며 물어보았고 채우리가 지내던 보육원 원장님은 현우를 알고는 있지만 흥신소 사람을 수상하게 여겨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이 직접 원장님을 찾아가 현우의 친엄마는 따로 있다면서 친모가 현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하였고 원장은 최선영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최선영은 재판을 앞두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잠시 갈등을 하다가 진수지와 채우리의 사랑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 채우리를 파양하기로 마음먹고 채우리에게 친모와 만나게 하려 합니다. 채우리의 엄마는 암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모가 나타났다면 분명 채우리가 원치 않게 부모와 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당연히 친모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채우리와 함께 친모를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진나영은 보육원 원장님의 주선으로 김마리와 함께 현우를 만나러 갔고 김마리는 최선영과 채우리가 나온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진나영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며 자신이 미처 더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김마리는 최선영의 아들인 채우리가 자신의 아들로 나온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채우리 역시 엄마의 뜻을 이해하고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최선영에게 함부로 대한 김마리가 친모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마리는 최선영과 채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만나야 하는지 불쾌하네요 하며 자리를 떠버렸고 채우리를 병원에서 해고하려 합니다. 채우리의 해고가 거론이 되자 최선영은 한진태를 불러 채우리에 관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한 후 자신과도 검사를 해보는데 한진태는 현우가 자기 자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무너지자 김마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현우를 싫어했던 마음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